네, 사고가 난 지 30시간이 지났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전 8시쯤부터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소방대원은 물론 군 특전사와 경찰 특공대 등 군경도 투입돼 여객기 잔해와 근처 숲을 속을 수색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마지막 실종자 2명을 찾아낸 뒤 수색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등 유류품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 과정에서 폭발과 기체 분리로 탑승객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탓에 수색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이나 기체 잔해는 추후 현장 감식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3시 반쯤 합동 감식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면 블랙박스, 어제 수거된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사고 분석센터에는 이제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혹시 블랙박스 수거 때 모습을 좀 백길종 기자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비행 경로나 관제 탁과의 교신 기록 등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블랙박스가 분석 가능한 온전한 상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FDR이 약간 손상돼가지고 그 떨어진 조각을 좀 늦게 찾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포로 그걸 가져가서 상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훼손이 심하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데 해독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취재진들도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합동 감식, 그리고 사고 현장 그 유류품 수거 등 조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현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 그 얘기, 취재진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네. 사고 당시에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고 미끄러지듯 계속 진행했고, 결국엔 활주로 끄트머리에 있는 벽 구조물을 들이받고 이제 폭발 후 화염에 휩싸였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언론들은 왜 벽 같은 이 구조물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아까도 그 관련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 구조물의 이름은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로컬라이저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제 활주로에 이렇게 중심을 맞추는, 이제 기준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그래요? 하는 네. 이제 활주로에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충돌에 대비해서 만약에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잘 부서지는 구조로 만들도록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막대처럼 생긴 건데 이거 자체는 아무래도 부서지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흙 안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비행기도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크게 파손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는데 네. 사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연 이게 규정에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네. 국토부는 일단은 알아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 했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뭐 LA 공항이나 스페인 공항도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을 채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추후 조사에서 이런 네. 구조물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따져보고 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요 이 교수님께서는 무안국제공항 그 구조를 좀 잘 아실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서 이제 고 어라운드 복행을 하고 2분이 채 안 돼서 일반적으로 착륙을 하던 01 방향 말고 19 방향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혹시 만약에 일방향으로 평상시에 내려던 일방향 활주로로 내렸다면 끄트머리에는 담벼락 구조물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안공항은 양쪽으로 ILS, 로컬라이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군요. 양쪽으로 아마 안테나가 지금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취재진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인천공항 같이 인천공항이 한 3.8km 활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더 길었다면 네네. 물론 가정법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이 충돌 사고, 특히 폭발 사고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800m가 조종사한테는 조금 애매한 거리일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만약에
울산 공항이 지금 2,200m인데 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에 누가 저용사가 내리겠느냐 이거죠. 네. 부산공항으로 가죠. 아, 김해공항으로.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지금 가까운데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되고 네. 만약 우리가 무안공항에 폼이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 광주공항으로 가서 하는데 제작사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롱기스트 런웨이를 사용하라라고 아, 제안을 하죠. 네.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그걸 동체 착륙을 해마다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당연히 제작사에서는 동체 착륙이나 해상 착륙이나 네.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제시는 하지만 네.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비상 강화나 승객 탈출이나 엔진이 파이어가 생겼을 때 나머지 그 엔진 하나를 화재를 진압을 하고 엔진 하나로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착륙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건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